PMH. 자, 선생님 PMH. 그게 1.9번이야? 아니 자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129쪽이요. 오, 자, 진짜야? 자, 우리 이제 130쪽부터 해서 빨리빨리 합시다. 진짜? 네. 우리 깜짝이야. 점점 아니 걔 그렇게 던져도 될래야? 자 합시다. 42번 40 그 개념 42쪽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없어도 상관없어. 사실 없어도 상관없어. 여기는 어렵지 않아서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접근을 하는 거지 원래. 첫 번째로 직접 다 써보는 거야. 선생님이 거기 이제 강의록서에 이제 부분집합 원소 4개짜리 부분집합 집합에 대해서 모든 부분집합을 다 썼지. 네. 근데 그렇게 쓸 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2, 3, 4를 한다고 치면 어떻게 한다고? 원소가 0개짜리,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그리고 4개짜리 이렇게 써서 하는 게 중요한 습관이야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습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0개짜리를 구하게 되면 결국은 이 집합의 원소 4개 중에서 0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와 부분집합의 개수는 같을 수밖에 없어. 같은 방식으로 41이 될 거고 42가 될 거고 43이 되고 44가 되겠지. 근데 우리가 이걸 직접이 아니라 뭘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또 구할 수도 있잖아. 물론 이것도 이제 조합을 쓰긴 했지만 시작할 때는 이제 보통 나열하는 게 먼저 이루어지는 과정이긴 하겠지.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2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그 원소가 부분집합의 원소가 되거나 되지 않거나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세로 쭉 더하게 되면 이 결과와 이제 같을 수밖에 없더라. 괜찮니? 그래서 일단 저게 뭐 시험 문제화 되진 않을 것 같아. 네, 그래도 알고는 있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이 뭔지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슈가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A1 땡땡 가서 이제 AN까지 N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이야. 그럼 이제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2의 N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2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세 번째로 이제 특정한 원소를 요구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1, A2 얘네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의 N-2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얘를 가진다 해도 그렇고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의 N-2제곱 이렇게 되겠지. 만약 A1, A2는 가지고 A3, A4는 가지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2의 마이너스 4제곱. 2의 N-4제곱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다들 잘 기억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그냥 신경을 쓸 만한 건 이제 적어도라는 표현이나 이제 또는이라는 표현들을 좀 잘 처리하면 좋다. 자, 이게 그 여러 개가 되면 사실 이제 또는을 적어도로 바꿔서 푸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자고. 이 상황에서 만약 이제 A1, A2, A3 중에 적어도 하나를 원소로 가진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체에서 이제 걔네들이 없는 애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빼버리면 그럼 이제 걔네들이 있는 것만 남겠지. 괜찮니? 근데 이제 A1 또는 A2 또는 A3 이렇게 원소로 가진대. 아, 이건 별로다. A1 또는 A2를 원소로 가진대. 이건 어떻게 할까? 얘도 적어도 똑같이 바꿀 수 있잖아. 문장을 그대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괜찮아? A1도 가지지 않고 아니 A1이나 A2 중 적어도 하나를 원소로 가진 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또는일 때 간단한 경우에는 또는을 직접 찾아도 괜찮아. A1, A2에 대해서 뭔 선택지가 있지? A1을 가지고 A2를 가지거나 A1을 가지고 A2를 가지지 않거나 A1을 가지지 않고 A2를 가지거나 세 가지 곱하기 결정된 게 이제 N-2개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 여사건 가서 2N제곱 이렇게 가도 괜찮아. 똑같은 계산 결과가 나올 거야. 잘 이해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다 쓸게 그냥.
만약 5개짜리 원소를 가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는 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n이 5보다 크다고 하고 nc 5 하면 되지. 여기까지 하면 이제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른 문제인 거지. 뭔가 기본적인 개념을 푸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그 첫 번째 참고 A, X, B 이거는 잘 할 수 있지.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실 때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X는 B의 부분집합이면서 A의 원소를 모두 가지는 부분집합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 참고해 보면 이제 모든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과 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곱은 쌤이 봤을 때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문제집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걸 넣고 싶었다가 근데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 어떤 A라는 집합이 주어졌는데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고 해볼까? 이 집합의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시게 나왔어. 괜찮아? 그럼 뭐라고 했지 쌤이? 우리가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으면 그의 부분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 모든 부분집합들의 원소의 합을 구하시게 나와. 뭐 어떻게 하면 될까? 1 몇 개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1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부분집합은 이 경우에는 2의 4제곱개가 있을 거야. 맞지?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겠습니까? 2도 똑같이 2의 4제곱개가 있을 거고 3도 2의 4제곱개가 있을 거라고. 결국은 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에다가 곱하기 2의 이제 5제곱이 아니고 4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괜찮니? 가끔 문제 어렵게 만들려고 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집합의 그러니까 진 부분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실 때 나오거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계산을 하고 거기서 1, 2, 3, 4로 빼. 이게 훨씬 더 낫지. 괜히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참고 갑시다. 그 다음 참고. 이번엔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부분집합들을 만들어서 그 부분집합들의 원소의 최대값의 합을 구하시오.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이 친구의 모든 부분집합에 대해서 각각의 부분집합들의 원소의 최대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다. 맞아. 그럼 5가 최대값인 게 몇 개 있어? 5가 최대값이지. 5가 들어있고 나머지가 뭐가 들어있든지 간에 무조건 5가 최대값이 나왔지. 즉 5가 최대값인 부분집합은 총 2의 4제곱개가 있어. 맞지? 근데 4가 최대값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지? 4가 들어있고 5는 안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결정된 게 몇 개야 지금? 2개잖아. 지금 가지수는 2의 세제곱까지가 되겠지. 그래서 4 곱하기 2의 세제곱. 성민아 괜찮아? 안 괜찮지? 저 앞에 4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 친구 부분집합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 부분집합들 중에서 각 부분집합들의 원소의 최대값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5가 최대일 때는 5가 들어있기만 하면 무조건 그 5가 최대값일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2의 4제곱까지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4가 최대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 4가 있고 그치. 그럼 2개가 결정됐잖아. 결정 안 된 게 몇 개? 3개. 그래서 2의 세제곱.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의 1제곱 그 다음에 1 곱하기 2의 0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괜찮니? 네.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소값일 때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731번 봅시다. 731번 트라이.
제가 답을 자 봅시다. 이게 풀이가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 주로 여사건을 풀거든. 주로 여사건을 풀어서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이제 곱이 6의 배수가 되지 않는 걸 빼버릴 거예요. 괜찮아? 않을까? 그냥 전체에서 곱이 6의 배수가 아닌 걸 뺄 거야. 근데 곱이 6의 배수가 아닌 건 어떨 때 6의 배수가 안 되는 거지? 누가 없거나 누가 없으면 돼. 2나 30일 때. 그치. 2의 배수가 없거나 3의 배수가 없으면 되겠지. 네. 근데 어차피 2와 6의 공배수가 지금 있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없어요. 없는 상태잖아, 맞지? 말을 잘못했지. 2와 3의 공배수가 없는 상태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의 배수가 없거나 3의 배수가 없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또는의 사고잖아, 맞지? 합집합의 사고야,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의 배수인 거 구하고 3의 배수인 거 구해서 빼게 되면 그러면 뭘 두 번 빼게 되지? 잠깐만. 말을 잘못했군요. 진짜 잘못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2의 배수가 없는 걸 빼. 그리고 3의 배수가 없는 걸 빼. 그러면 2의 배수도 3의 배수도 없는 건 몇 번 빠져? 2번. 두 번 빠지겠네. 그래서 걔네는 한 번 더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걸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은 2의 배수가 없거나 나 3의 배수가 없는 경우에 또는이라고 씁니다. 3의 배수가 없는 경우를 빼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럼 2의 배수가 없는 경우 수는 몇 가지지? 여기 2의 배수 몇 개 있어? 남아있는 게 3개 있잖아. 남아있는 거니까 6을 빼고 맞지? 그럼 2의 배수가 없는 경우 수는 몇 개야? 2의 5제곱개가 되겠지.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없는 경우는 몇 개지? 2의 6제곱개겠지. 근데 이 2의 5제곱과 2의 6제곱은 누가 동시에 들어있어? 2의 배수도 없고 3의 배수도 없는 게 동시에 들어있잖아, 맞지? 그럼 걔는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 계산에서 빼주는 거고 전체에서는 더해주는 게 되겠지. 맞지? 그러면 여기는 2의 배수도 없고 3의 배수도 없는 경우는 몇 개야? 2, 4, 8, 3, 9, 5개를 뺀 거니까 2의 4제곱이 되나? 2의 3제곱이 돼야 되나? 맞지? 8개 중에 5개를 뺐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는 2의 8제곱개가 되겠지. 2의 세제곱을 뭘 빼라고요? 그러니까 요 괄호 안에서는 빼는 게 되는 거고 네. 전체에서는 더하는 게 되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 경우의 수하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2와 4와 8이 그리고 3과 9가 이거 5개를 제외하면 몇 개가 나와? 3개. 그래서 2의 세제곱. 그러니까 2의 배수도 없고 3의 배수도 없는 경우는 2의 세제곱까지가 되는 거지. 요즘에 질문 있어? 뭔가 조금 다르게 접근했어? 어떻게 접근했어? 3 곱하기 7 곱하기 8 했는데. 나도. 아니 근데 오. 이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이거 더 헷갈려. 이거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잠만 3 곱하기 7 곱하기 8? 네. 그러니까 3이랑 9 중에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짝수 중에 하나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3, 9에서 2, 4인데 둘 다 안 선택하는 거 빼면 3이잖아요. 그럼 2, 4, 8도 다 선택하니까 2 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선택지를 주고 네. 7하고 1이랑 5랑 7은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되니까 2, 오 괜찮다. 근데 원래 사실 이게 더 약간 뭐랄까 근본이긴 하거든. 예, 그때 이야기했던 포제라는 거라서 수학 사고에서 아주 중요한 사고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근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의 방식이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3과 9에 대해서도 몇 가지 선택지가 있어. 3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2, 4, 8에 대해서는 모두 안 들어가는 경우 빼면 7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의 세제곱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 어쨌든 포제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포제는 계속 확장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포제 사고를 익히기를 권장합니다. 혹시 질문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지? 3은 3이 들어가거나 9가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분집합 x를 만들고 싶을 때 이 x를 만들고 싶을 때 결국은 곱이 6의 배수가 되려면
이제 그 부분집합에 3의 배수 중 적어도 하나가 들어가야 되잖아. 지금 3의 배수 중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럼 걔에 대해서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 거야? 3이 들어가거나 한 가지, 9가 들어가거나 한 가지, 둘 다 들어가거나 한 가지. 몇 가지야? 세 가지. 그래서 3이라고 쓴 거야. 그러면 2, 4, 8에 대해서 몇 가지 선택지가 있어? 2, 4, 8에 대해서. 원래 두 가지인데 거기서 하나도 안 들어가고 빼버리면 7가지가 되는 거지. 이거는 이제 개수가 3개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7가지. 그리고 나머지 1, 5, 7은 원상관이야. 들어가는 말든지.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 이렇게 돼. 괜찮아? 많이 괜찮습니다. 많이 괜찮습니다. 쌤도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데 매번 까먹어. 좀 약간 포즈에 그런 거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사실 7, 3, 4를 체크를 해놓긴 했는데 막상 이게 해보니까 많이 쉽더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12번도 사실 그냥 요거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한 번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별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 2가 있어. 여기 1, 2, 3, 4가 있어. 3, 4, 5까지 있다고 하자. 그럼 만족하는 x의 개수는 몇 개지? 만족하는 x의 개수는? 이게 세제곱 아니야? 맞지? 1, 2를 반드시 가지는 저 1, 2, 3, 4, 5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슬하게 괜찮네. 슬하도 잘 이해하고 있어. 만약 이걸 만족하는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 이렇게 나왔어. x의 개수를 구하시. 어떻게 하지? 어차피 1, 2는 들어있잖아, 맞지? 3, 4, 5, 3개 중에 한 개 오르면 31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추가할 겁니다. 그것만 잘 대처하면 돼.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747 한번 해보십시오. 747. 사실 집합 B는 뭐지? 약수야, 약수. 집합 B는 그냥 약수 문제입니다. 윤리는 확실히 이 사고가 많이 자연스럽다고. 자, 여튼 이제 결국 상황이 뭐지? 이제 어쨌든 x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2, 3, 5, 7 중에 이제 원소를 가질 수 있겠지. 근데 이제 b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 a와 b의 교집합인 2와 3이 있잖아, 맞지? 이 2와 3에 대해서 원소가 아닌 게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b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겠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도 없다가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b의 원소 중에 이제 x의 원소 중에 b에 속하지 않는 애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거꾸로 말했네. 오늘 약간 바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5와 7 중 하나를 원소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말했어. 그래서 5와 7 중 하나를 원소로 가진다는 말은 뭐야? 5를 가지거나 7을 가지거나 5와 7을 모두 가지거나. 그럼 몇 가지야 그게? 세 가지. 그리고 이제 2와 3에 대해서는 지방도적이 괜찮으니까 2의 제곱 이렇게 이제 풀었더라고. 근데 이제 사실 쌤이 푼 방식은 이렇게 하긴 했거든. A의 부분집합 중에서 5와 7 중 적어도 하나를 원소로 가진다고 생각해서 2의 4제곱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풀긴 했거든. 이 여사간 풀인 거지. 근데 이런 풀도 많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751번도 한번 해볼래? 이건 어떻게 풀지? 궁금하다. 751이요? 52. 그러면 이것도 여사건을 풀었거든.
4번이 쉬울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럼 여사번을 쉬운 걸로 해. 그냥 궁금한 거야. CO는 250이야? 아, 조금 늦게 말했지. CO는 250입니다. 뭐예요? 250. 이게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저거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이 숫자를 이렇게 외웠대. 15잖아. 왠지 대칭일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가운데 5를 썼대. 뭔 소리야? 뭐 그런 식으로 신나는 거 25, 그래 25이 맞겠지. 뭐 이런 식으로 외웠대. 외울 때 그렇게 나를 외웠대. 그래서. 아 252. 250. 뭐로 보여? 아, 저 250. 아, 252야. 대칭 같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외웠대 자기는. 근데 알아서 저렇게 외워지긴 하겠구나 싶어. 그다음에 안 까먹더라고. 근데. 약간 족구 없이 오긴 했는데. 얼마 나왔지? 잘 나왔어 다? 맞아? 답이 없는데? 맞아 잘했어. 자 답은 이거지? 근데 이번에 쌤이 이렇게 안 풀어봤어. 아니구나. 괜찮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아까 유리모가 계속했던 게 또는을 이용해서 쳐낸 거잖아, 사실은 맞지? 근데 그 또는으로 하기에는 이제 나머지가 결정이 안 되니까 복잡하지 않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긴 할 것 같습니다. 괜찮? 자, 그다음에 그 유형 15번 잠깐 볼래? 유형 15번? 이거 괜찮을까? 이게 결국은 이제 두 가지 패턴이잖아, 맞지? x가 a의 원소면 뭐 6-x가 a의 원소고 집합 a는 자연수만을 원소로 가진대. 그럼 어떻게 돼? 뭐 1, 5, 2, 4, 3,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세 개의 그룹이 생기고 그들 중에 몇 개를 원소로 가질 거냐를 가지고 푸는 거잖아, 맞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x가 a의 원소고 x분의 12가 a의 원소 이렇게 나오면 a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건 똑같이 12의 약수들이 원소가 되겠지. 왜냐면 a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2가 원소면 6이 원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막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이 이제 이 유형의 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원소가 되면 나머지 하나도 원소가 돼야 되니까 걔네들 묶어서 한 덩어리 취급해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성민이 잘 이해하고 있어? 성민아, 우리 지금 바쁠까 안 바쁠까? 안 바쁘지 맞지? 어차피 뭐 인생 급한 거 있나 맞지? 자, 759 한번 봅시다. 759.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조금 잘 만든 게 대부분 이 두 가지에다가 이제 이게 이것만 되니까 이제 좀 학생들이 잘하니까 이제 어떻게 여기다가 추가 조건을 붙인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759번은 정의하는 방식을 조금 바꾼 거예요. 정의하는 방식.
2의 제곱의 1의 자릿수는 얼마야? 8의 제곱의 1의 자릿수는 어때? 13. 자, 잘 했나? 자, 문제에서 이제 자연수 m이 존재한다고 했으면 사실 여기 쌤이 동그라미 친 게 잘못한 거지. 얘는 이제 안 되는 놈이지. 맞지? 왜냐하면 이제 또 다른 자연수 m이 아닌 자연수 n이 집합 A에 존재해야 되는데 쟤는 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 버리잖아. 그래서 저건 안 되는 거야. 결국은 이제 되는 건 이렇게 네 쌍이 되는 거지. 이 네 쌍 중 적어도 하나가 들어있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각각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으니까 2의 4제곱이고 모두 들어있지 않은 경우 하나를 빼버리면 되겠지. 괜찮?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합과 곱인데 이미 다 설명했으니까 765번 볼게요. 이미 아까 앞에 했잖아, 맞지? 이제 결국은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하게 되면 전체의 합에다가 이제 결국은 1을 원소로 가진 부분 집합은 이걸 제외한 나머지들에 대한 선택지가 있으니까 결국 이게 세제곱까지가 될 거고 2와 3과 A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문제에서 이제 진 부분 집합들만 구하라고 했으면 이 A를 제외하라는 얘기잖아. 결국 저 친구를 빼주라는 얘기지. 빼주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된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이걸 이제 7개라고 생각해도 괜찮은데 기왕이면 쌤이 봤을 때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풀리긴 하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정민이 괜찮아? 소연아 괜찮아?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이제 91이 나오는 거는 쉽게 찾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부분 집합을 근데 이게 세제곱 한게 그냥 문집합 뺀거 아니에요? 어차피 공집합 아니 진 부분 집합이라고 돼 있어 문제에서.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 체크해. 문제에서 이제 그런 거 시험장에서 이제 창문 같은 거 단답형 뒤에 있잖아, 지금. 딱 그거 딱 잘못 써가지고 딱 쓰면 이제 끝나고 나서 막 실수하면 쌤은 당연히 밀어주겠지. 딱 이런 상황이 있지만 다 그렇지. 그런 거안 돼, 알았지? 너희는 서술형이나 설마 풀이 쓰다 빼먹지 않겠지. 그래도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잖아. 너희는 근데 이제 창문 그냥 0점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A는 어떻게 보여요? A는 뭐 있어? A 아니야? A 아니야? A 플러스 A. 이 개수는 아니는 그냥 부분 집합 개수니까 2의
4제곱 빼기 공집합 빼고 전체 집합 빼고 이렇게. 아 자기 자신을 빼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유형은 뭐야? 17번. 17번 유형은 뭐야? 원소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의 합을 찾는 거죠, 맞지? 그래서 이제 그거 잘 하는 거면 이미 했던 거라서 그냥 바로 풀게. 몇 번 풀까? 7, 6을 볼까?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이제 1부터 64까지의 원소가 있는데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에 대해서 최소인 원소들의 합을 이제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1이 최소의 원소인 집합은 몇 개 있어? 0개. 아니 1이 최소의 원소인 건 전부 다잖아. 오. 아 최대. 우리 최소 그치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몇 제곱? 6개. 5제곱. 2가 최소의 원소인 건 2의 4제곱. 아 1을 빼야 되나?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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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제곱 2의 0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네. 근데 신기하다 맞지? 다 30이라서 짜자잔 하고 풀려버리지. 괜찮? 예. 아니요. 천천히 해 천천히 생각 반드시 할 수 있어. 왜 2의 5제곱이에요? 뭐가? 1곱하기 그러니까 1을 원소로 가지는 모든 부분 집합은 최소의 원소가 무조건 뭐야? 근데 7개는 뭔데? 아니 쌤이 64까지 있잖아. 이거 잘못했네. 아 그러니까. 쌤이 이제 64까지 있는 걸 보고 2의 6제곱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미안. 약간 근데 오늘 쌤이 약간 뭐야? 그럼 내가 처음에 말한 거 맞았다. 뭐라고? 처음에 6개를 했는데. 아 진짜? 네. 선생님 5개를 했는데. 아 쌤이 잘못했네. 진짜 그래. 약간 바본 것 같아. 진짜 바보는 아닌데 약간. 자, 그 다음에 명집합 갑니다. 명집합. 왜 2의 7이 아니에요? 아니 1을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반드시. 1을 원소로 가지는 이제 부분집합이니까 그 1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는 선택지가 있는 거고 1에 대해서는 선택지가 0가지잖아 맞지? 아니 한 가지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1 곱하기 2의 6제곱까지 이렇게 됩니다. 혹시 명집합 기억했을까요? 파워 왔어요. 파워 쓰시는 거예요. 명집합. 쌤 파워 아세요? 파워? 지기 노래? 응? 지기 노래 아세요? 에이 뭐지? 아시면 불러달라고. 그리고 상상했어. 쌤 그리고 음치야 음치. 약간 쌤한테 노래 부르라고 하잖아. 그러면 근데 그거 뭐에 가깝냐면 거의 고물에 가까워. 아니 쌤 근데 그 GD도 애초에 그 약간 노래를 잘 한다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아 그래? 이제 하이라이트 들려드리면 안 돼요? 아니. 아 제발 한번. 아니 근데 수업 중이잖아. 아, 네. 자 봅시다. 쌤도 지들이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 약간 너무 독특하다.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무 감격스러워. 그리고 별로 신경 안 쓸걸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 그 사람 완전 나는 내 길로 간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 맞지? 주변 신경 별로 안 쓰고 내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느낌. 자 여튼 봅시다. 우리가 이제 명집합을 이제 파워셋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뭐 이유는 이러저러 하다는데 쌤도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PA라고 정리하게 되면 얘를 우리가 그 뭐지 조건 대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독특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애초에 이제 이 집합은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는 거지. 그래서 교육 과정상 이제 집합이 원소로 가질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할 때 당연히 이것저것 다 되지만 그 중에 집합도 된다. 라고 이제 하기 위해서 이 파워셋이라는 게 교육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집합을 원소로 가질 수 있어서 사실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사실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면 됩니다. 정의를 엄밀하게 하면 되는데 그 정의를 러프하게 처음 만든 사람이 해가지고 털린 거지 사실은. 자, 여튼 이제 그런 거 다 그냥 쳐주는 정의를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안 되고 다 해버리면 되거든. 그거를 간결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간결하게 하지 못하는 거지. 자,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원소를 가진다고 칠까? 공집합과 1을 원소로 가진다고 치자. 그럼 PA는 뭐라고 쓰면 돼? 자, 이거 하나 더 하자. 기왕하는 거. 하지 맙시다. 이건 말해. 자, 그럼 PA를 쓰라고 뭐 하면 돼? 아까 지금 A라는 것은 PA라는 것은 뭘 원소로 가진 집합이래? A의 모든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거든. 그럼 우리는 A의 모든 부분 집합을 여기다 쓰기만 하면 되지. 그렇지? 약간 이거 진짜 집합이야. 자, 여튼 그러면 이제 모든 부분 집합을 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지? 연계. 그렇지. 0개인 거, 1개인 거, 2개인 거 차분차분하게 쓰는 거야. 0개인 건 뭐야? 공집합. 공집합. 1개인 거는 다른 공집합, 그다음 1을 원소로 가진 집합. 2개인 거는 공집합 1 이렇게 쓰는 거지. 여기가 괜찮니? 이제 저게 파워셋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지금 이 P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지 지금 보니까? 4개지 맞지? 그러면 이제 이 P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지? 2의 4제곱개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게 사실은 결국 뭐랑 같아? A라는 것의 부분 집합 개수가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거듭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뜻으로 파워셋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파워라는 게 거듭적 호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아마 한 적이 있을 이따가 합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서영이 질문 있어? 이거 이제 거기 문제들 보면 그냥 집합 구하고 그다음에 해석 정확하게 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771번에 이 문제를 아마 보고 선생님이 비슷하게 저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참고지 잘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1등급 문제 가겠습니다. 778이랑 78이 두 개를 할 건데 778은 지금 한번 풀어보십시오.
갔다 와. 자, 그 778 잘 풀었어? 자, 요거는 이제 쌤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표를 그리는 게 이제 좋은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이제 표를 그려서 접근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2a가 되고 a 더하기 b가 되고 a 더하기 c가 되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여기 이 대각선 기준으로 대각선 아래쪽은 무조건 대칭이라서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쓸 필요가 없고 여기 2b 여기 c 채우자. 그다음 여기 b 더하기 c 이렇게 채우면 되겠지. 이들의 대소를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조금 삐꼰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거에 대한 우열이 나오지 않냐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우열이 나오지 않아. 이 중에 누가 더 큰지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이제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 거야. 물론 이제 저것만이 전부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생기는 거지. 첫 번째는 이제 A 더하기 C와 2B가 같은 경우. 두 번째는 A 더하기 C와 2B가 다른 경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하게 되면 A 더하기 C와 2B가 다르다면 이 전체가 즉 이 6개가 전부 다 서로 다른 원소가 될 거 아니야, 맞지? 서로 다른 원소를 다 더하면 A가 총 몇 개 있어? 4개. B가? 4개. 그럼 모두가 4개가 되니까 4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1.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 B, C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날리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둘이 같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에다가 얘만 한번 써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찾을 수 있냐면 이제 얘를 다 더하게 되면 여기 이제 A가 2개, A가 1개, 여기 C가 2개, C가 1개, 그리고 C, B 1개에다가 그냥 B를 2개 써버리면 되겠지. 오케이? 아, B는 4개 들어가는구나. 잠시만. 그럼 내가 이렇게 접근을 안 했을 건데. 잠깐만. 뭐지? 그냥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다 더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2a랑 그냥 그대로 쓸게. a 더하기 b랑 그다음에 a 더하기 c 대신에 2b를 바꿀게. 그리고 b 더하기 c랑 그다음에 c랑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2a랑 2c랑 더하게 되면 이제 b가 총 4개가 생길 거고 a랑 c랑 더하게 되면 b가 총 2개가 생겨서 여기서 4개, 여기서 2개, 여기서 4개. 그럼 총 몇 개의 b가 생기는 거지? 10개의 b가 생기는 거지. 10b로 고쳐 쓸 수 있어. 괜찮니? 네, 얘가 50인 거고. 사실 이게 쌤이 풀 때 보니까 이제 등차 수열을 이용해서 풀었더라고. 굳이 그런 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a 더하기 c가 10이 되니까 이제 우리는 a 더하기 c가 10이고 요 a, b, c 대소 관계만 만족하면 되는 거지. 1, 9부터 해서 2, 8, 3, 7, 4, 6 총 몇 개야? 4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4가지가 된다고 풀 수 있어. 그러니까 괜찮니? 자, 뭐 이거는 이제 뭐 등차 조각을 생각하면 이제 저런 계산들을 암산으로 할 수 있는데 뭐 등차 조각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방 1부 782번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읽어보십시오. 문제 많이 너무 길어서. 일단 많이 너무 길다 않지? 그래도 이해를 해보십시오. 성렬이 781번 보고 있었어. 발음이 안 좋나 오늘. 아. 자, 일단 봅시다. 결국은 예를 들어서 1, 2, 3, 5라는 집합이 있다고 하자. 그럼 이 부분 집합 A1이라고 하게 되면 얘의 MA1이라는 그 값은 뭐가 되는 거지? 5 빼기 3 더하기 2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이걸 다 해서 그럼 말이 전부 다 하래. 근데 부분 집합은 몇 개밖에 없어 이거죠. 2에 5제곱 32개밖에 없네. 공집합 하면 31개. 해보지 뭐까지. 뭐 이런 마음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다. 그럼 이제 구조가 보일 거거든. 근데 우리가 나는 머리를 써서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5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5에 대해서. 우리 5라는 원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5라는 원소는 들어있기만 하면 무조건 뭐해요? 무조건 플러스겠네. 제일 크니까 맞지? 아, 그러니까 5가 총 2의 4제곱번 더해질 거야. 5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괜찮지? 4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까? 4에 대해서. 4는 누가 있으면 안 돼. 5가 있으면 마이너스야. 5가 없으면 플러스야. 그러면 4는 5가 들어있는 부분집합 몇 개지? 4도 들어있으니까 2에 3제곱개가 되겠지, 맞지? 근데 4는 들어있는데 5는 안 들어있는 부분집합 몇 개야? 8개. 그것도 8개인데?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 지워져요. 지워지겠다. 지워지는 거지. 빼기가 되는 거지. 빼기.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네. 그럼 얼마야? 0. 느낌이 어때? 5. 다 0일 것 같지 않아? 아, 그래요? 자, 3을 해보자고. 3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숫자가 누가 있지? 5와 4가 있잖아. 5와 4가 모두 있으면 뭐해? 3을 더해요. 더하지. 근데 5와 4 중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돼? 빼요. 그럼 빼는 거지. 근데 둘 다 없으면 어떻게 돼? 더해요. 더해요. 그럼 어떻게 되지? 결국 더하는 게 절반, 빼는 게 절반.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스 그냥 성실하게 다 나눠보면 5와 4가 모두 있으면 어떻게 해? 더해요. 더하는 거지. 그게 몇 가지? 5, 4, 3 다 들어있어야 되니까 2의 제곱까지. 맞지? 5는 있고 4는 없으면 어떻게 돼? 이것도 2의 제곱까지인데 이때는 빼는 거야. 네. 맞지? 네. 그 다음에 5도 없고 4가 있으면 어떻게 돼? 이것도 빼기 2의 제곱인 아, 거지. 네. 근데 5도 없고 4도 없으면 어떻게 돼? 쟤 앞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 얘도 얼마야? 0. 그럼 구조가 어때? 2도 1도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아, 결국은 이제 이거 다 더하면 요가 5 곱하기 16, 80이 답이 되는 거죠. 괜찮니? 근데 이게 해설풀이가 더 좋아서 해설풀이 이야기를 해줄게. 아까 사실 나도 까먹어서 해설 잠깐 봤는데 이런 식으로 짝을 짓더라고. 그 5가 포함된 부분집합과 이제 5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집합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5가 포함된 부분집합 중에 제일 간단한 게 5자 나왔지. 그러면 5가 포함되지 않은데 나머지가 똑같은 얘랑 그럼 누구야? 공집합. 나머지. 그러니까 5를 지면 나머지 원소가 똑같은 집합을 만들어서 짝을 짓자고. 괜찮니?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예를 내가 뭐 5, 1 이렇게 잡았다고 하자. 얘는 뭐가 될 거지? 1 이렇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 3, 4 이렇게 잡았다고 하자. 숫자 순서가 이상한데 괜찮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짝을 짓자는 얘기야. 그러면 이 집합에 대해서는 아까 저 이 약속된 계산대로 아니지 이 계산대로 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5 더하기 빼기.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얘는 4 빼기 3 이렇게 돼. 네. 그럼 이거랑 이거 다음 얼마 남았죠? 5가 남은 거야. 괜찮아? 얘는 어떻게 돼? 여기
5 빼기 1이지. 얘는 어떻게 돼? 1. 1이 되지. 그럼 둘이 다음 뭐가 돼? 5. 둘이 다음 뭐가 돼? 계속 이렇게 된다. 뭘 하더라도 5, 3, 4, 5, 3, 4, 2 뭐야? 숫자가 왜 이래? 어쨌든 3, 4 이렇게 나왔어. 이거 똑같이 얘는 5 빼기 4 더하기 3 더하기 2가 빼기 2가 될 거고 얘는 4 더하기 3 빼기 2 이렇게 되겠지. 뭐야?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럼 이거랑 다 얼마가 돼? 0이 되고 남는 게 5잖아, 맞지?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 5를 포함하는 부분집합과 5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으로 모든 집합을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 둘을 이렇게 정확히 하나씩 딱 찍게 되면 5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의 합은 항상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래서 이 모든 값의 합은 얼마다? 5다. 근데 5가 이런 게 총 몇 쌍 생기지? 16쌍이 생기지. 22의 4제곱개가 생길 거야. 따라서 80 이렇게 푸는 풀이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좀 더 말상적이긴 해서 그래서 쌤은 이제 다만 우리가 이걸 경험한 입장이 되면 이런 경험도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딱 3분 쉬었다가 연산 곱추 하겠습니다. 더 나간다고요? 예. 어,